또 돈 예전에 농협 다닐 때보다 많이 벌어요. 제가 전기 자격증 취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대학도 전문대를 나왔고 전문대를 나오면서의 그 학점이 1.9밖에 안 된 사람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전기 기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격증만 하나 취득해 놓으시면 내 인생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저는 천안공업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천안공업대학의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전문대예요. 전문대인데 졸업할 당시에 저의 학점은 1.9였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는 걸 뜻해요. 네. 그래서 전기과는 나왔지만 전기 이론에 대해서 1도 배우지 않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원래 이제 목표한 건 삼사관학교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삼사관학교? 군인으로 가고 싶었는데 학점이 하도 안 좋다 보니까 거기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직업군인은 아니고 그냥 군대를 갔습니다. 네, 졸업하고 1년 늦게 이제 제 또래 친구들 좀 1년 빨리 갈 때 21살 때 갈 때 저는 22살에 갔어요, 군대를. 1살 늦게 갔죠. 근데 군대를 갔는데 제가 전기공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유선병으로 떨어졌어요. 네, 통신병과죠. 통신병과 유선병. 그래서 유선병에서 공부를 하고 전역을 했죠. 전역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전기과를 나왔다고 전기공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시던 분, 제가 24살에 전기공사 일을 했는데 저랑 같이 일하시던 분이 저보다 6살 많은 30살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자격증이 있으셨고 공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전기공사 하는 법을. 그래서 그분하고 한 1년 넘게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제가 혼자 일당 일을 시작했죠. 일당으로 일을 했어요. 현장에서 좀 일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자격증이 없다고 엄청 무시를 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배관을 바닥에다가 철근 위에다 이렇게 쭉 깔아놓고 CD 파이프를 쭉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래층에 내려가서 천장 입선을 치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 막힌 거거든요. 막힌 이유가 이제 공고리를 치면서 그 공고리 안에 있는 돌에 찍혔거나 뭐 철근에 이렇게 눌렸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선이 안 들어가요. 입선은 여기서 이제 선을 그 배관 안에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선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 들어갈 때는 아래층에서 이제 한 사람이 선을 탁탁탁탁 계속 쳐요. 거기를 안 들어가는 부분을. 그리고 그 위층에 올라가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어디서 탁탁탁탁 소리가 나요. 그 부분이 막힌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서 표시를 해놓고 거기를 한마디를 가지고 다 까요. 콘크리트를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다 까요. 근데 그런 거 까고 막 이런 일 있잖아요. 이런 일은 보통 막내들이 합니다. 제가 막 까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 벽돌 쌓는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무슨 이런 공사 노가다를 하고 그래 막 이러더라고요. 되게 뭐 비꼬듯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대학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부모 얘기를 하시면서 부모가 쎄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대학 보내줬으면은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서 일해야지 왜 이런 데 가서 일하냐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라고 못하고 진짜 뭐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나이도 어리고 또 어르신이고 뭐 그래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일 하고 있었는데 한 이틀인가 지나고 나서 현장을 딱 왔는데 저희가 이제 벽에다가 조인트 박스를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그 조인트 박스 박아놓은 데를 벽돌로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 아저씨들이. 승질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1층이었어요. 1층. 1층이고 막 벽돌 싸시는 분들 여러 분 계셨는데 공사 현장은 말하면 조금 울려요. 막 빡빡 울려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 벽돌 쌓는 아저씨한테. 이 안에 그 조인트 박스 있는 거 못 보셨냐고. 이거 일부러 우리 줬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냐고 지금.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저도 나이가 어렸지만 저랑 같이 공사하시는 분들 지금 30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도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요. 공사판에서. 무시한 거죠. 무시한 거야. 그냥 한번 진짜 무시한 거죠. 그 벽돌 쌓는 아저씨들이.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엄청 막 뭐라고 그랬더니 그때 벽돌 쌓는 아저씨들 한 6명, 7명 계셨는데 저한테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찍스를 못 해요. 큰 소리 치니까. 그리고 위에 철근 까는 아저씨들도 계셨는데 철근 까는 아저씨 공사장에서는 철근이 짱입니다. 네, 철근을 막 뭐라고 못해요. 네, 철근 뭐 1도 험하고 아무튼 철근하는 아저씨들은 잘 못 건드려요. 네. 거기 이제 반장이라 오야지라고 하죠. 철근 오야지는 거의 깡패 비슷해요. 어딜 가나 그렇더라고요. 어딜 가나 그래. 그런데 그분들도 보시고 저희 정기한테는 그 이후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그때 지금 좀 순화해서 얘기를 한 거지 막 욕도 섞어가면서 진짜 막 옆에 있는 거 막 집어 던져가면서 막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자, 그때 배운 게 그거예요. 절대 쉽게 보이지 말자. 네. 그래서 네. 아무튼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거 진짜 나 진짜 평생 이렇게 살겠다. 진짜 나 자격증 없으면 내 전기일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전기일 하는 동안은 자격증 없으면은 나 이렇게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때마침 같이 일하시는 그 소장님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일을 같이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1당을 뛰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1당 뛰면서 천안으로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그때 대산전기 학원이었죠.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예. 대산전기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선은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진짜 막 어떻게 공부했냐면 강사님이 얘기하는 거 필기하는 거 있죠. 제 노트 보지도 않고 우선 막 써요. 강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가면서 그냥 막 써요. 막 쓰고 집에 가서 그걸 보고 깔끔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공부했는데도 떨어졌어요. 모르겠더라고.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론 보고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한테 그랬어요. 가서 나 이거 진짜 솔직히 나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고. 공부는 진짜 솔직히 열심히 합니다 하고 그 연습장 2권을 갖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거는 학원에서 강사님 말씀하실 때 내가 적은 노트고 이거는 집에 가서 제가 새로 정리한 노트인데 이렇게 공부해도 난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그러면 기출문제라도 외워서 가. 그 기출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그 학원 다니면 학원에서 책을 줘요. 그쵸? 제가 뭐 따로 필기는 따로 기출문제를 사서 암기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학원에서 그 책 문제집을 주는데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다 기출문제예요. 학원에 주는 게 지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분류해놔서 이렇게 했던 책이에요. 그것만 그냥 문제답만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갔어요. 예, 처음에 1회차 떨어지고. 근데 이게 웬걸 2회차에 60점 초반대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요게 붙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출문제를 암기하면서 옛날에 내가 필기하면서 공부했던 그 이론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때 똑같은 문제도 나오고 제가 좀 풀어서 하는 문제도 좀 있고 찍어서 맞힌 것도 있고 이래서 맞췄습니다. 60점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방법이 이론을 모르면 기출문제 먼저 암기하고 이론을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 이론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기로 딱 넘어갔는데 실기 때는 학원을 안 다녔죠. 제가 그 실기 책을 사서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선은 필기 붙고 실기를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어요. 암기도 하고 뭐 열심히 뭐 문제도 풀어보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지고 나서 또 얼마간 또 시간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또 공사 현장 가가지고 또 일하면서 돈 좀 벌고 시험 보기 한 달 전쯤에 이때는 일하는 거 딱 끊고 공사 현장에도 소장님한테 얘기하고 저기 시험 준비해야 돼서 이제 내일부터 못 나옵니다. 얘기를 하고 공부를 했죠. 그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진짜 그때 공부한 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2년, 총 해서 14년인가요? 14년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했어요. 실기 공부할 때. 예. 어떻게 공부했냐면, 우선 점심을 먹고 도서관을 갔습니다. 도서관을 가서 도서관에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기출문제만 계속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몇 시간 동안 계속 암기하고 집에 저녁 먹을 시간 돼서 한 7시쯤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8시, 예, 8시부터 뭐 한 10시, 11시까지 TV를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재밌는 막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드라마 예전에 MBC, KBS, SBS 뭐 여기서 드라마 하는 시간이 한 10시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는. 한 8시에도 드라마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재밌는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그때 그 시간대쯤 했어요. 뭐 옛날 분들 한 20년 전? 20년 전, 한 15년 전, 15년 전 프로그램은 이제 그렇게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재밌는 거 좀 예능 보고, 네, 드라마 보고 한 11시부터 또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쭉쭉쭉쭉쭉 공부해서 한 6시까지, 예, 밤을 샌 거죠. 매일 그렇게 밤을 샜어요. 밤을 새고 6시에 제가 이제 뭐 물 한잔 마시러 이제 부엌을 가면 어머니가 밥하러 나오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엄마, 나 지금까지 공부했어. 밤 샜어. 이러면은, 예, 좀,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 그러면서 좀 그랬죠. 아무튼 간에 그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예. 그리고 공부할 때 코피도 흘려봤습니다. 그때.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데 코피가 뚝 흘러더라고요. 뚝뚝 떨어져요. 와, 근데 이건 뭐 걱정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예. 야, 나도 이럴 때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코 틀어막고 또 공부를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아침에 좀 자고 한 11시쯤 일어나서 예, 씻고 한 12시에 밥 먹고 또 도서관을 갑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 하고선 붙었어요. 네, 붙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붙고 나서 저는 그때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공사 현장을 떠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공사 현장을 예, 과감하게 내팽겨 치고 예, 공사 현장에서 일할 때 돈 좀 벌었죠. 예, 하고 이제 시설 관리로 들어갔죠. 안성에 있는 농협 정보기술연구원이라고 거기 이제 방지실에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7살 때, 26, 11월 달인가 자격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7, 1월 달에 취직이 됐죠. 바로 취직돼요. 자격증만 있으면. 예. 제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럽니다.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어요? 거기서 바로. 네. 집하고도 가까우니까 바로 출근했죠.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제가 공사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사 쪽에 있어서 웬만한 일을 저 혼자서 다 하니까 그 방제실에 전기 10명, 기계 10명, 그 다음에 그 소방 2명 이렇게 있었는데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나이도 어린 게 막 천장 올라가서 막 하고 그 뭐 바닥 뜯어가지고 막 다 하고 막 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좀 입소문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직장을 옮겨도 여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좋은 자리가 나면 저한테 연락을 줘요. 예, 그래서 너 여기 전기반장 자리 났는데 한번 해볼래? 근데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제가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기기사 자격증이 없었다면 그런 것도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선임을 걸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전기 자격증 꼭 따놓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 연수, 그때 용인에 공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예, 농협 연수원 전기반장 자리가 났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급여도 더 많고, 한 40만원 정도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죠. 예,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그래서 옮겼지요. 옮기는데도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 공무과 기계 쪽 과장님이랑 이제 전기 쪽 저 한 명, 이렇게 공무과에 딱 2명 있었어요. 2명 있었는데, 저 나갈 때 이 과장님이 저 엄청 잡았습니다. 급여까지 올려준다고 그랬어요. 저 나간다고, 이직을 좀 해야겠습니다. 요거 보고 드리니까, 그날 저녁에 술 한잔 먹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무실에 인사과 차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거기 다닌 지 한 4달, 5달 정도 됐을 텐데 저한테
대리 월급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리 월급 얼마예요? 했는데도 거기 전기반장 자리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제 인생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사로운 정 가지고 거기 계속 매달려 있으면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넘어갔지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연수원 생활을 해봤어요. 완전 연수원은 있잖아요. 어떤 데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돈 받기 미안할 정도의 그런 직장? 네. 아니, 아침에 9시까지 출근을 해서 대부분 직장들이 8시 10분 아니면 8시 반, 뭐 빠르면 7시 반 출근 막 이래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예, 그런데 거기는 9시까지만 출근하면 돼요.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무전기 하나 딱 차고, 그 전기반장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딱 차고 거기가 연수원이에요. 그래서 연수생들 그 묶는 기숙사 있고요. 기숙사 있고 여기 본관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처음에 순찰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한번 쭉 둘러보는 거죠. 둘러보는데 연수원이라 조경이 엄청 잘 돼 있어요. 뭐 잔디에다가 나무에다가 뭐 가을에는 설렁설렁 바람 불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방제실에서 뭐 소장님한테 인사하고 거기 뭐 기계 인사하고 뭐 들어가면서 경비 보시는 아저씨들한테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방제실 가서 그 무전기 하나 딱 차고 슬슬 돌아다니는 거죠. 거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보고 그러니까 산책이에요. 아침에 9시 출근해서 산책하는 거예요. 쭉 산책하고 한 바퀴 돌면은 한 11시 정도 돼요. 막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막 친구들이랑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뭐 지나다니면서 뭐 저 딱 보면은 저기 임반장 이것 좀 해줘 그러면은 가서 조금 해주고 쭉 보다가 11시쯤에 방제실 가서 뭐 쭉 있다가 그런 건 있죠. 이제 영선 보시는 영선 반장님이 여기 뭐 낙엽 좀 쓸자 그러면 나가서 좀 낙엽 좀 쓸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시쯤에 좀 들어오면은 뭐 기계고 뭐고 뭐 다 그냥 반장님 다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소장님은 저기 컴퓨터로 고스톱 치고 계시고. 그러면은 거기서 좀 1시간 정도 이렇게 멍 때리다가 12시 되면 밥 먹으러 또 가요. 연수원이라 밥도 엄청 잘 나와요. 영양가 있게 고루고루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또 가면은 이제 1시까지 이제 그거 빨리 먹고 이제 방제실 내려가면은 이제 잘 수 있는 방이 있어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한 30분 자다가 일어나서 1시부터 또 설렁설렁 다니는 거지. 설렁설렁 다니다가 한 4시 정도 되면은 이제 또 방제실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또 소장님 또 고스톱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또 거기 그냥 이렇게 좀 죽 때리다가 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하다가 시간 되면 퇴근하는 거죠. 그런 생활을 한 달 넘게 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너무 무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사람도 많이 사귀었겠다.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저 우선 제가 관리하는 수변전실에 책상을 하나 갖다 놨어요.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 소장님이 제가 책상 갖다 놓는 거 좀 보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장님한테 이제 얘기하죠. 소장님, 저 지금 준비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 제 일 다 끝 마치고 퇴근하기 전에 여기서 잠깐 동안 좀 공부 좀 하고 그렇게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마음대로 해. 뭐 공부하는 거 좋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막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막 맨날 막 삐죽삐죽거리고 이러고 다니면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소장님이 얘기하는 거, 지시 내리는 거는 진짜 칼같이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빨리 끝냈어요. 빨리 끝내고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소장님이 좀 약간 저를 믿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매일 퇴근하기 전에 한 2시간씩 공부하고 나왔죠. 사무실에서. 그래서 그 연수원 다니면서 제가 전기공사 기사를 취득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평생 일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때 받았던 급여가 180만 원 정도 됐어요. 한 10년 전이죠. 한 10년 전에. 한 11, 2년 전에. 이것저것 제 세금 같은 거 다 떼고 한 180만 원 받았는데 그거 받아도 충분히 생활이 되더라고요. 뭐 지금 같으면 뭐 어렵겠지만
그거 가지고도 또 여자친구랑 또 놀러도 다니고 막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농협 연수원에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농협 다니는 친구가 어떻게 제 얘기를 듣고, 저한테, 예, 우리 농협 그 마트를 하나 짓는데, 여기에 전기 관리하는 사람을 뽑고 있다. 예, 네가 좀 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안 가고, 제가 아는 형을 소개시켜줬어요. 왜냐면 그 생활이 너무 편했기 때문에 진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생활을. 네. 그래서 형을 소개시켜줬는데 그 형은 근데 자격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 빠꾸 맞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와라. 오면은 처음에 계약직으로 하다가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봐요. 농협 정규직. 농협 안 다녀본 사람은 농협 정규직이 그 꿈이에요, 꿈, 진짜. 예, 농협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농협 정규직은 꿈입니다. 농협 정규직 되려고 엄청 노력해요. 제가 농협 연수원 있어봐서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계약직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농협 어떻게 정규직 한번 되려고 뭐 기능직이라도 한번 돼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예, 별의별 짓 다 해요, 진짜. 그런데 2년만 계약직으로 일하면 정규직, 기능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준다니까 저야 땡큐죠. 갔어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가서 2년을 일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새로 진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막 도면하고 막 이거 확인해 보려고 진짜 한 1년 정도 맨날 출근하면 천장에만 올라가 있고 막 이랬어요. 예, 막 덕트 같은 거 이런 거 막 보고 막 아무튼 그런 거 좀 보려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2년을 진짜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죠. 거기서 이제 계약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보다 일찍 들어온 계약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제치고 저를 기능직 해주기가 뭐해다는 거죠. 예,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약직 해주면은 좀 그렇다. 조금 더 기다려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그만둔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 못 다니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저한테 엄청 잘해주신 그 차장님이, 저 총무과에 있었거든요. 총무과 차장님이, 나가지 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너야 뭐 시간이 문제지 않냐. 되는 건 뻔한데 시간만 좀 기다려주면 된다. 그래서, 좀 더 있어 보기로 하고, 1년을 다녔는데, 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만 다니겠다고. 아, 솔직한 얘기로 거기 안 다니면 제가 뭐 할 거 없어요? 저는 공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있어요. 어딜 가면은 그 월급 뭐 받고 계약직 월급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농협. 그 월급 못 받을까요? 그래서 저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2년 반 동안 다니면서 2년 거의 한 3년 가까이 다니면서 이제 농협 직원들 결혼했을 때 제가 낸 이런 그 축의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때마침 와이프랑,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예, 그 와이프랑 결혼 날짜를 잡고 우선 결혼하고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에, 결혼하기 전에 우선 말씀을 드렸죠. 저 이때쯤 그만둘 생각이 있다. 차장님한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가 신혼여행을 간 사이에 이게 그 안에서 작업이 다 된 거죠. 규명이 기능직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저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저희 차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내가 결혼 선물 하나 줄게. 그러면서 너 6월 달에 기능직 만들어주기로 했어. 감사합니다. 예. 그러고서 이제 기능직으로 이제 들어가서 또 기능직으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그 관련 일로 기능직을 하면 5년이 지나면 별정직으로 또 진급을 시켜줘요. 이 별정직은 뭐냐면 농협의 기능직이 아니고 일반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 직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일반직하고 같이 올라가요. 네. 완전 좋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1년 밀렸나? 그래서 별정직이 됐어요. 별정직으로 하고 거기 계속 일을 하는데 이게 내부에서 이게 그 총무 과장 이제 그 농협은 이렇게 매 시기마다 이렇게 그 인사 이동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인사 이동을 할 수가 없죠.
예. 제가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건물을 같이 들고 가야 되니까 저는 인사이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총무과에서 한 10년을 있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 새로운 과장하고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외적으로도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계속 다닐 수 없는 이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과정 중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많이 늘고 어느 정도 이제 피드백도 오고 막 해서 이걸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해서 농협 탁 때려치고 우선 육아휴직부터 냈죠. 육아휴직 내고 그 1년 사이에 여기 나합격 정기기사 필기책 출판한 삼원북수 대표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삼원북수 대표님하고 계약을 하고 책을 준비했죠. 그래서 제가 농협은 됐다 이젠, 그리고 육아휴직 끝나고 나서 퇴사를 하고 책을 준비하고 유튜브를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시작하고 지금 4년째 되는 해지요? 3년째 되는 해구나.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한 30분 정도에 제가 정기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대학도 전문대를 나왔고, 전문대를 나오면서의 그 학점이 1.9밖에 안 된 사람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전기 기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 더 플러스 한다고 하면 전기 기술이죠. 전기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 뭐 누가 얘기하면 이건 그건 기술이 아니라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맞아요. 기능이에요, 기능. 그런데 저는 이거 할 뿐만 아니라 다 계산을 할 줄도 알고, 차단기 용량 계산도 할 줄도 알고, 그 분전반도 만들 줄 알고, 용량 다 계산해서. 이러면 기술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저 돈 예전에 농협 다닐 때보다 많이 벌어요. 많이 법니다. 책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저희, 전치모 스터디 그룹 가입하신 분들도 요새 들어 많이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이게 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전기기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기사 그거 따봐야 어디 가서 노가다만 한다, 허드렛 일 한다,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요. 이 자격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격증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격증만 따놓고서 기술을 배우지 않는다? 기능을 배우지 않는다? 이러면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변기 뚫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증도 있고, 기술도 있고, 한 사람이 어디 가서 변기 뚫는 거 시키면 그거 할까요? 안 하죠. 딴 데 일할 때 많은데 왜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기술도 배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격증 취득하는 거죠. 자격증 먼저 취득을 하시고, 그 나중 일은 그 나중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자격증 공부하는 거 조금 힘들더라도 한 1년 정도만 나 죽었다 생각하고 맨날 2시간, 3시간씩만 공부하시면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니까 여러분 꼭 자격증 취득해 놓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